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사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다음 중 ERP의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분인데, 네, 요거 MRP1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2가 나오고요. ERP가 나오고, ERP에서 더 확장형 ERP가 나온다라고 해서, 네, 4번으로 순서는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2번 다음 중 ERP 시스템 구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지원합니다. 자, 유지 보수 비용은 ERP 시스템 구축 초기보다 증가할 것이다. 이게 틀렸네요. 자,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점차 안정화되면은 그렇게 유지 보수할 비용들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틀렸고요. 다른 것들 맞는 얘기들이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십니다. 3번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요거 4번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 아니고요. 모든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4번 틀렸고요. 4번 다음 보기의 내용 ERP 구축 절차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합니까? 자, 투비 프로세스 도출합니다. 패키지 설치하고요. 보안사항 논의합니다. 설계 단계에 대한 부분이라서 1번으로 바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 4단계로 구축이 되었었고요. 분석 단계에서는 현재 업무를 파악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설계 단계는 여기 위에 보는 내용들, 구축 단계에는 되게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개발 부분이 이제 거의 다 확정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5번 생산성은 노동력 혹은 기계 사용 생산 요소 등의 투입물을 이제 유형 무형의 산출물로 변화시켜서 이제 효용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그 생산성이라는 거에 이제 정의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은 얼마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노동 생산성이죠. 그래서 기계 이런 건 감안하지 마세요. 기계 생산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노동력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개를 생산을 할 때 5명의 작업자가 8시간 동안 일해서 1000개를 생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0분의 1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25개 시간당 25개를 생산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 기계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채찍 효과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자, 채찍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과정상에서 즉 소비자들이 주문을 약간 늘릴 때 이제 소비상들은 주문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도매상들은 더 많은 양을 주문하고 제조업체는 엄청난 양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채찍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요 왜곡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과다 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채찍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들이 중요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든가 가격 전략 수립을 한다든가 뭐 운용 효율성 증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유통상의 그런 수요 왜곡 이런 것들을 막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 관점에서 주문 요게 틀린 부분인데요. 자, 이제 개별 기업 관점에서 주문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수요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통 채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정보를 다 교환하고 긴밀한 관계에서 이제 유통 채널이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기업 관점에서 주문이 아니라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네, 다음으로 7번 일반적으로 납품 리드 타임이 가장 긴 제조 전략부터 이제 짧은 제조 전략의 순서대로 옳은 것 부분인데, 자, 요게 제조 전략에 적합한 생산 시스템 관련을 해서 지금 엔지니어 투 오더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거죠. 자, 엔지니어 투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서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올 때 설계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딱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리드 타임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일단 2번인 거는 이제 엔지니어 오더가 바로 앞에 나왔기 때문에 2번인 거 바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거부터 보면 자, 메이크 투 스탁이에요.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주는 형식. 그래서 일반적인 공산품이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리드 타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메이크 투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만드는 부분,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셈블 투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같은 옵션이 많은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반제품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립을 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 주문 조립 생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장 긴 순서는 엔지니어 투 오더, 메이크 투 오더, 어셈블 투 오더, 메이크 투 스탁 이렇게 해서 리드 타임이 가장 긴 건 설계부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2번이 정답. 8번 BOM이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자재 명세서를 작성하는 그런 용도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제품 원가도 산정할 수가 있고요. 뭐 구매 및 생산 일정 수립이나 자재 물질 목록표 생산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판매 계획 수립은 영업 관리 쪽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쪽은 BOM의 용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8번은 2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정량적 예측 기법을 속하는 거. 정량적인 거는 어떤 통계적인 그런 계량적인 부분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성적 예측 기법,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이라든가 전문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외된 그런 수량, 수치적인 걸 이용한 게 정량적 예측 기법이고요. 그래서 중역평가, 중역들이 모여서 평가해서 의견을 뭐 형성한다든가 수명 주기를 가지고 한다라든가 그리고 델파이법 전문가 기법인데 이런 것들 가지고 한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정성적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회귀 분석법, 네, 요거는 이제 종속 요인과 이제 독립 요소 이런 것들 찾아서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량적 예측 기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10번입니다. 자, G 기업의 실제 수요가 아래 표와 같을 때 4월의 예측 수요량을 단순지수 평할법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4월 예측 수량이에요. 지금 4월에 실제 수량은 있는데 4월의 예측 수량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실제와 3월 달에 예측량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월 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것만 가져가서 풀 거예요. 평활상수랑. 그렇게 해서 공식 대입하시면요. 자, 지수 평활, 그 평활상수 곱하기 실제 전월의 실제 판매량 곱하시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평활상수에다가 전월의 예측량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1227개 나오실 거예요. 1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1번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서 자,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것을 현 인원과 기계설미 능력을 고려해서 양자를 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현 인원과 기계설비 능력을 고려하여 양자를 조정한다. 이게 포인트 용어가 되는 부분이고, 자, 양자를 조정한다. 공수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 인원 관련한 것들, 뭐 기계설비 능력 관련해서 이 부하계획과 능력계획 이런 것들을 세웠던 것이 공수계획에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조정한다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절차 계획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의 순서를 정의한 것입니다. 작업의 순서라든가 표준 시간, 각 작업이 행해질 장소를 결정하고 할당하는 게 절차 계획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정 계획은 절차 계획과 공수 계획이 이제 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기초를 두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조달이라든가 반입으로부터 제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수행될 모든 작업을 구체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각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일정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12번. 다음 중 가공 공정의 분류가 아닌 것인데요. 일단 가공 공정 같은 경우 공정의 분류로서 해서 가공 공정 동그라미 공정 분석표는 동그라미로 됐었고요. 운반 공정에서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그 정체 공정 이건 딜레이 혹은 그리고 이제 바구니 여기 정체 공정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딜레이는 정말 이제 정체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저장, 요거는 이제 바구니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계획적으로 잠깐 정체를 시키는 부분이 저장이었습니다. 이런 기호들이 있고요. 조립 공정은 없습니다. 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요거 있었습니다. 그 품질이라든가 수량을 검사하는. 그래서 품질 검사는 다이아몬드였고요. 수량 검사는 바구니 네모였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공정 분석 기호까지도 같이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요. 작업자의 이제 가동률은 얼마인가라는 부분인데, 자 가동률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네, 출근율에다가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인데 여기 속지 마세요. 직접 작업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85%가 아니라 간접 작업률은 15%예요. 그래서 이거 85% 바로 적용하시면 틀려요. 네, 그 0.765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네,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작업장의 시간이 아래와 같을 때 라인 밸런싱의 불균형입니다. 자, 라인 밸런싱의 불균형은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 효율이었어요. 그래서 불균형 공식은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 효율이기 때문에 라인 밸런싱 효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밸런싱 효율을 먼저 구할 건데요. 자, 요거는 네, 각 작업장 수에다가 곱하기 가장 사이클 타임이 큰 것을 곱해주시고 작업장별 시간을 다 더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라인 밸런싱 효율이 66.25% 이렇게 나오고요. 자, 불균형률은 1 마이너스 네,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 효율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66.25%라는 얘기. 그래서 0.6625 이렇게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튼 뭐 33.75%라고 해서 이렇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라인 밸런싱 효율만 뚝 구하시면 3번으로 잘못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불균형률인지 효율인지를 잘 구분해서 풀어주셔야 했습니다. 15번 JIT 생산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11가지 개선 방향. 자, 요거는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평준화, 품질 보증, 흐름 생산 이게 좋고요. 여기 틀렸네요. 프로젝트 생산 아니에요. 네, 요거 아니고 흐름 생산이고요. 다공정, 간반, 네, 다 다른 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요거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JIT 생산 방식을 달성하기 위한 현장 개선의 방법으로 OS가 있어요. OS 중에서 3개의 현장 개선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OS 중 나머지 2개의 현장 개선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인데, 자, OS가요, 지금 정리, 정돈, 청소, 청결, 그리고 습관화, 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습관화, 뭐 마음가짐이라고도 합니다. 마음가짐이라고도 하고, 습관화로 여기 나왔으니까 습관화로 이렇게 해서 OS는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지금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구분해서 처분하는 거, 이게 정리네요. 정리. 그리고 즉시 꺼내서 할 수 있다. 정돈. 이거 더러움을 없앤다. 청소. 정리, 정돈, 청소가 이제 3S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청결과 습관화. 이거 남았네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재고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처합니다. 라는 거.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처한다라는 건 이제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안전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상재고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이제 가격의 변화 등을 예상을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입니다. 자, 순환재고는 자, 일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문하는 경우가 순환재고예요. 자, 이가 이렇게 많이 더 주문하는 이유는 경제적 주문량 때문에. 그래서 주문 비용이나 생산 준비 비용을 줄이거나 할인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더 많이 주문하고자 하는 게 순환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재고는 유통 과정 중에 있는 제품이나 이제 생산 중에 있는 제공은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 나오면 안전재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잡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8번 문제. 아래 보기에서 CRP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료로 맞는 것으로 짝지워진 것은입니다. CRP. 자, 요거는 CRP라는 부분은 자, 요거죠. 능력 소요 계획인데, 자, 능력 소요 계획 같은 경우는 그 MRP 전개에 의해 생산된 계획이 얼마만큼의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계산하는 게 CRP 능력 소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위해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료로 맞는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인데 세 가지 있습니다. 작업 공정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업장 정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주 계획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찾아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발주 계획량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작업장 정보니까 작업장 상태 정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좀 외울 것들이 좀 있습니다. 19번. 다음 중에 MRP의 효과가 아닌 것. 자재 소요 계획하는 그 MRP의 효과 부분인데요. 자재 소요 계획을 함으로써 생산 소요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뭐 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예측 생산을 합니다. 뭐 니즈 파악하는 부분까지는 MRP에서는 아니에요. 좀 너무 무리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제적 주문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부분인데요. 자, 경제적 주문량, 근데 요거는 이제 공식상으로 루트 2 곱하기 1회 주문 비용 에다가 연간 총 수요예요. 수요. 이렇게 해서 분자는 이렇게 되었었고요. 분모는 단가에다가 연간 재고 유지 비율 요거였죠. 여기 없는 거 찾아봅시다. 자, 구입 단가 요거 있고요. 재고 유지 비율 있고요. 1회당 주문 비율 있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 아니라 연간 총 수요예요. 수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3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네,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이번 회차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간단한 공식 같은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필요하고요.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